네,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태리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루시 조명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25년 전 그 지역에서 근접해서 살고 있습니다. 필립 디자인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테파 아차노 또 에릭 퀸터 기타 여러 인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25년 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저는 도시 조명, 특히 도시 조명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립 컨설턴트로서 또 네덜란드의 에인트호ven 시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 조명 관련돼서 여러 패널리스트들과 함께 지금 마르코 베블로 컨설팅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 내에서 볼로니아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명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스마트 조명의 도시 가이드라는 책자를 직접 출간도 했습니다. 소시에탈 사이드, 즉 조명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저는 강조하고요. 그리고 좀 더 건설적인 입장에서 도시 조명을 항상 조명하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일하고 있는 마르코 베블로 컨설팅에서 직접 출간을 했습니다. 따블로라고 일컫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서베이입니다. 필립스 조명사와 함께 추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동 지역에 대한 서베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5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또 개념 정리부터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미래에 대해서 비전으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city.people.light라는 책자를 또 저술을 했습니다. 제가 페르난도 베헤이라 막시밀리아와 함께 책을 저술했었습니다. 그 당시 필립스 조명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요. 사회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좀 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동으로 창조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미래 조명 비전이라는 맥락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 몇 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복합할 수도 있고요. 또 피어 리뷰 통해서 직접 출간하기도 합니다. 인쇄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제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좋지 않았고 우리가 했던 일들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요.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한번 전망해 보면서 그 가설을 입증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선호하고 원하는 미래를 공동으로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은요. 잠시만요. 화면이 움직이지를 않아서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례는요. 바로 개념인데요. 바로 어디에서 있느냐? 브로슬라브라고 폴란드에서 유럽 2016년 문화의 도시 수도에서 진행됐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로츠와프 시에서는요, 소외된 광장인 폴란드를 두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도시 특정 지역을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즐길 수 있을지를 노력했던 사례입니다. 상당히 폴란드에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도로 되어 있죠. 이 지하도는요, 정말 아주 깜깜했습니다. 전혀 빛이 없었던, 네. 이 지하도는요, 소도시 밑에서 도시 지형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지역은 광장과 광장을 연결하는 마치 동맥처럼 중요한 연결고리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요, 약간 좀 그 취약 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범죄 소굴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빛이 없어서 상당히 좀 무서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저희는 이 지역을 빛을 한번 조명을 달아보자. 그래서 한번 좀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지하도는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매력적이지 않다. 가족들이 절대로 이 지역을 산책하면 안 된다. 부적절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밤에 절대로 이 지하도를 가지 말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문화의 수도 브로츠와프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저희가 하나의 프로토타입 모형으로 한번 소도시 지하도의 경험을 두려움에서 플레이풀, 즐길 수 있는 멋진 지역으로 바꿔보고자 했었습니다. 마치 유치원에서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장소처럼 만들었습니다. 밤에도 아주 멋진 장소로 만들었는데요. 이 지역 자체가 조명을 설치했더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나처럼 더 이상 칠흑같이 어둡고 무서운 지역이 아니라 아름다운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각기 다른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도시가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요, 도시 조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정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보시겠지만 조명 디자이너들 또 건축 학도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츠와프시의 전형적인 도시 건축 테마가 슐레지아의 모든 독일과 폴란드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장과 또 다른 광장 혹은 광장과 거리를 연결하는 터널을 테마로 삼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어떤지 아실 수 있겠죠. 원래 정체된 지형인데요. 이렇게 변화된 광장의 4개의 프로토타입, 마치 어떤 아치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지역이 바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독일 그리고 폴란드를 연결하는 2개의 광장을 연결하는 터널처럼 하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미적인, 마치 브로츠와시의 건축학적 DNA 구조와 같은 다양한 주제가 돼서 바람직한 도시 미래 시나리오를 시각적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명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모집의 장소 혹은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바로 유산 정체성을 그대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울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서울이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를 좀 더 재생할 수 있을까, 또 역사적인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좀 더 재활시킬 수 있을까, 이런 개념들이 자리를 잡아가던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브라츠와프시도요, 어떻게 하면 좀더 과거에 이 낙후되었던 모습들을 도심 삶으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을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의 동일한 광장에 동일한 팀이 또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바꾸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스토리텔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원래 동상이 있었습니다. 동상이요, 러시아 군대가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라는 국가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아시죠? 독일들이 먼저 점령을 하고 나서 폴란드가 참 힘들었었을 때 군사적인 기념비가 이 지역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적인 기념비인 장군의 동상을 없애고 여기에다가 하늘로 투사된 한 줄기 빛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저기 파란색 빛을 보시면 원래 이 광장도요,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다가 하늘로 빛을 투사시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우리는 이거를 갖다 통제된 자연의 맥락에서 녹지를 축하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마치 아무도 없지만 광장을 도시를 위한 녹색 지역으로서 재구상한 거죠. 약간 실험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은요, 원래 정말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장입니다. 밤에는요, 정말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 광장이. 그런데 이렇게 빛을 투사시키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화도와 마찬가지로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징적인 캐릭터 만들어졌고요. 또 그 낙후된 기념물이 현대적인 테마로 대체가 되었고, 또 다른 기념물 건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순전히 조명 디자인을 통해서 브라츠와프 시민들을 위해서 정원을 새롭게 재발견해서 군사적인 어떤 기념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어떤 느낌을 제공해주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을 밝히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요, 이제는 앉아서 같이 한잔 하시면서 혹은 좀 더 사교 활동도 하고 이러한 지역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죠. 미적인 조명 사용입니다. 이번 시도를 통해서 2012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몇 년 흐르고 나서 이 조명이라는 개념이 정말 깜깜한 어두운 하늘에 도움이 되겠다. 뭔가 미적인 개념을 준다.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문서도 작업이 됐고요. 근데 또 문제는요, 이렇게 빛을 하늘로 투사시켰더니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뭐 논문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고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요, 물론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 그리고 건축 학생들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빛을 하늘로 투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오히려 안 좋은 아이디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지는 않았고요. 만약 계속 지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들에게 안 좋았겠죠. 그리고 또 자연을 보존하고 밤하늘을 보존하는데 악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고요. 잠깐 실험적으로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적인 아이디어는요, 얼마든지 혁신적이고 또 미적이고 또 아름답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조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모형 형식으로서 저희가 또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글라스고 지역에 있어서 했었었는데요.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한번 해봤었습니다. 아주 정말 뉴스거리가 될 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아실 수 있겠지만 흔히 이런 모양의 컨셉트, 개념 자체가 조명과 관련돼서 혹은 빛을 발하는 것 자체가 미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와 하고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공공 조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사회에, 문화에 어쩌면 좋지 않은 역할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재나 혹은 또 문화적인 의미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어두운 밤의 따뜻함을 개인적인 상호작용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인류가 원하는 하나의 인간의 에고이스틱한 마임 자세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혹시 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잘못된 영향을 지구에 줄 수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메인으로 유지가 돼서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되는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위적인 걸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저는 아직도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측면에서 시도했던 이런 모형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히 전쟁 장소 기념비가 있던 걸 이렇게 자연적으로 바꾼다든지 또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적인 역할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글라스고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비범한 미적인 것입니다. 여러 팀원들이 같이 합작으로 만든 것입니다. 워크숍에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이요, 일부는 영국 계열, 일부는 폴란드 계열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직접 인간에게 조명을 비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기능 자체가 사라지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어떤 예술적인 설치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일시적 모닥불과 같은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적 목적을 위해서 필립스 조명에서도 같이 했었는데 공공 조명 이상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비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겠지만 다시 어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상징적으로 좀 더 깊게 조명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지 어떤 특정 기능적인 이 발광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능적인 역할 이외에도요. 어떤 기념비적인 미적인 역할 외에도 그 외에도 또 나아가서 아까 제가 광장도 보여드렸지만요. 그거 말고도요. 좀 더 모든 걸 가능케 하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소개해드렸던 이 개념에 대한 방법론을 좀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개의 예를 보여드리고 또 도시 미래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바로 플랫폼입니다. 유럽 전역 에서 5년 동안 추진되었습니다. 필립스 조명과 함께 저희가 파실리테이터로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워크숍은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또 직접 시티 피플 라이트 프로그램 논문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만들어졌고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도시개발 및 조명 전문가들이 사회, 문화적, 야외 환경에서 유럽 도시 미래를 탐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 또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어울리고 대화하고 이대한 통찰력을 피력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인정받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이 네트워킹과 서로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책을 몇 개 소개했는데요. 이 책자를 쓸 때 특정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 건축가들,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르모 님께서는요. 메트로폴리탄 아키텍처에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또 랭콜라스도 이게 있고요. 또 게로라고 함부르크 유럽 건축가도 계시고요. 브라스틸파 시티 아키텍트도 계시고요. 또 중국과 암스테르담의 UN 스튜디오 파트너인 파이바 반타시도 계시고 OMA 및 투델프 부교수님도 계시고 독립적인 크리에이터 리더 및 후보인 프릭스델 로마 2014년도 계시고 도시관리 전문가 글라스코를 선도하는 존스턴 2016년 유럽 문화 수도가 될 브로츠와프를 선도하는 어바나 비츠 베리시도 계시고요. 또 루츠 다르티스타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재 마에테라 2019 유럽 문화 수도 후보 도시 이사이자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컨설턴트로 연결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역할하시는 분 이렇게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중요한 인물들 카리 코르크만 헬싱키 디자인 위크 이사님 여기에 또 과학도인 모마스 교수님 네덜란드 정보공간계획국 소장님 이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2007년에 이미 1996년 정의된 잘 테스트된 시티 피플 라이트 연구 프로세스 두 가지 중요한 단계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건축가들 14명의 생각을 결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적 지식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건축적인 측면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연구, 초기 연구는요. 먼저 도시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매트릭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Urban Future Matrix라는 것은 정확한 참조 매트릭스에 따라 수행되는 질적 연구 대화의 형태로 추진되는 건데 이종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또 그리드 형태의 플랫폼 연구 프레임워크입니다. 보편적인 원리죠. 이렇게 라이팅 퓨처 매트릭스 즉 조명 미래 매트릭스라는 것은 얼마든지 확장 가능합니다. 타피오 로세누스와 같이 그분이 이끌고 있는 팀 또 조명 디자인에 시작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난다라는 시티 피플 라이트는요. 저희가 필립스 조명과 함께 추진했고요. Think in Tank라는 것은 2012년 헬싱키 세계 디자인 수도를 기념하여서 조명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 아이콘으로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한 헬싱키 해안가 이전의 오일 탱크인 사일로 486 내에서 탄생한 플랫폼입니다. 사일로 486은요,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재심사를 주도했던 크리에이티브 리더인 타피오 로사니오스는요, 몰입도 높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조명,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떠오르는 주역들을 모두 다 모아서 건축을 뛰어넘는 미래의 비전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장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끊임없이 조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정말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 또 젊은 디자이너들, 신세대 아티스트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뭐 도시 설계가, 건축사들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이는데, 지금 보셨던 사진은 2015년 에디션에서 OMA와 UN 스튜디오, 스노헤타, ALA와 같은 회사에 추첨된 리더와 아티스트들, 그리고 또 클래식 뮤직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다 모여서요, 같이 그 미래에 그들의 미래를 구상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제가 또 페이퍼를 썼습니다. Future Review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과연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Think in Tank 이벤트 메인스트림 헬싱키 디자인 위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매년 진행되는데, 아이디를 평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편집성의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하이라이트를 포착하고 디자인, 조명 산업 내에서 미래 형성 비전에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가 연구의 두 번째 사이클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하게 저희는 어떤 조명 자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도심 지역, 메트로폴리탄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조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선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시민과 사람과 또 디자인 이 자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하는 건데요. 이 플랫폼은요, 우리가 먼저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조명 말고도, 도심 조명 말고도 좀 더 선의에 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인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 스위니 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비범한 시대를 뜻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 노멀한 시대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관심사를 넘어서 좀 더 실천 가능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참여 방식한 방식으로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우리는 2019 어떻게 이루어질지 팬데믹 이전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파악했던 것은요, 포스트 노멀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지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2014에서 16년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 개발을 절대로 그냥 선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 스위니 씨가 또 이런 전망을 했었었죠. 2014년, 2015년에 미래를 예측했었습니다. 네, 이상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디자인의 향방,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분명히 미래 디자인의 향방은요, 단순하게 조명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을 중심으로써 우리가 브루스 마우시가 말했던 것처럼 디자인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1년 전에 브루스 씨를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2주 전에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 새로운 책을 출간, 넥수스라는 책, 예술, 기술, 과학의 새로운 융복합이라는 새로운 넥수스라고 마리오 투포 씨가 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브루스 마오가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리딩 디자이너입니다. 마오 MC24라는 책을 또 몇 년 전에 저술한 바 있으시죠? 그리고 20년 전에요, 바로 거대한 변화라고 브루스 마오 씨가 또 책을 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루스 씨는요,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위주로 하고 있는 조명 디자인,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환경, 그리고 다른 종들, 그러니까 인간 말고 다른 종들이 모두 다 같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어떻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밟고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향방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조명, 그리고 또 조명 아이콘에 대해서만 미적으로 디자인하지 말고요, 조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디자인 학교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지구라는 행성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뭐 여기에는요, 자연이 어떻게 출발했고 또 디자인 프로세스에 어떻게 같이 융합시킬지, 디자인 프로세스에 어떠한 니즈가 있고 또 어떠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이 행성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어떻게 어우러 살 수 있을지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 접근 방식, 즉 라이프 센터 디자인, 삶을 위주로 하는 디자인이 우리 미래를 분명히 결정지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저희의 희망이고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코로나가 시작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자연과 지구와 공존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은요,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드 조명에, 파사드라고요? 이해됐습니다. 네.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파사드 조명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동유럽 쪽에서 특히 많이 있는데요. 동유럽에서는요, 특히 스칸디네비안 국가들 경우에 있어서는요, 빌딩의 그 콘투르,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폴란드 같은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파사드라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딩의 등고성, 윤곽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적인 개념이 응용 가능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2000년 초반이었죠. 서울에서도요. 쇼핑몰을 새로 만들었는데 백화점인데 릴리향이라는 이름입니다. 죄송합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죠. 여기에서 바로 빌딩 파사드 그리고 빌딩 전체가 윤곽 자체가 거의 거대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2002년에 완공이 되었죠. 그때 좀 더 맞춤식 솔루션을 제공한 거로 기억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제공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에 있는 전자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업체가 불가능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던 아이디어는요, 바로 기술이라는 거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던 개념상만 존재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누구였더라? 필립스였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컨셉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역시 이 96년에 시티 피플 라이트에 나왔었습니다. This doesn't mean that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로히드 씨가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꼈다는 건 아닙니다. 97년에 시티 피플 라이트에서 저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이미 책에서 언급이 됐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응용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안 되더라도 미래는 응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컨셉트가 있겠죠. 지금은 응용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자체 발광한다. 빛을. 그럴 때는요. 2006년에 샹가이에서 제가 아시아에서 왔던 분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분명해졌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몇 년 후에 로젠 가든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아이디어는 지금은 당장 응용이 안 되더라도 100%, 지금은 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로드맵을 먼저 만들고 기술이 개발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아이디어는 컨셉트 단계이지만 나중에도 응용 가능합니다. 파사드 조명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요, 기후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밤에는 컴컴한 하늘이다. 이걸 분명히 바꿔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파사드 조명 디자인으로 바뀔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개념들은 2014년에 나왔던 개념들이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상황들이 바뀝니다. 네, 에릭 스테팔 씨가 또 질문을 하셨네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명의 색깔 상당히 이미 잘 지금 설립된 개념들인데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거의 자동적으로 지금 LED 기술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색깔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흑백 TV에서 우리가 칼라 TV로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라 TV로 계속 남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명 분야에서도요. 좀 더 성숙된 방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첫 번째 우리가 10대들에게 오토바이를 타라고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막 흥분하고 신나하고 또 완전 자랑하고 싶고 난리가 나죠. 10대들이요. 오토바이를 주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성숙하고 철이 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명 쪽에서도요. 공공 조명 쪽에서도요. 언젠가는 성숙하고 철이 들 겁니다. 어떻게 이 색깔 있는 조명들이 역할을 하게 될지, 색깔 있는 조명이 기능을 사회적, 문화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 이해를 할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요. 그리고 또 모든 시민들과 참가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색깔 있는 조명으로 바뀔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ight in Me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칼라 라이트가 기능적으로, 미적으로 또 문화적인 방법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또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역할을 색깔 있는 조명들이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입니다. 마크 씨,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마크 사목장님, 저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마르코 베블러 미래학자님, 너무나 흥미로운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르코 베블러 학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정말 의미가 있더군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학생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메일로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나 훌륭한 발표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루시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조명에 대한 도시 가이드인데 이건 거의 성경책과 같은 겁니다. 몇 페이지만 봐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다시 대면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가자들 중에서요, 언제든지 저와 연락하고 싶다, 얼마든지 마크 사무국장님께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루시 회원이라면 저는 항상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저에게 뭐 이메일 주시거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